요즘에 부동산 투자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 이후에 조금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6.27 대책 규제 발표 이후에 굉장히 침체됐었습니다. 잠깐 그랬다가 요즘은 다시 회복된 이런 분위기,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열 몇 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은 이상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고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그죠? 어떤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보고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요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어떻죠? 빨간색 포인트가 매매죠.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주니까 가격도 떨어지겠네? 또 오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면요, 매물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였어요. 거래량 줄어가지고 괜히 경쟁하면서 가격 떨어뜨리면서 이 물건을 굳이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그럼 잠깐 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걷어들이고 있는, 오히려 매물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준 만큼 매물이 줄었다는,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 규제를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꿈꾸고 있죠. 반면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완화를 하고 있어요. 왜요?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그동안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규제는 규제대로 하지만 정비 사업은 완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완화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더 많이 늘리는 정책,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해서 낮아진 부분들, 그로 인한 어떤 동의율의 저하, 뭐 이러다 보니까 사업지가 없다 보니까 공급 물량은 계속 부족하고 이대로 가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완화책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공급 물량을 좀 늘리면서 부동산을 견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렇게 선정된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공급 물량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자, 그러다 보면 건설사들이 또 개입하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내수 경기도 좋아지고 당연히 연결해서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뭘 걱정하죠? 그러다가 또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규제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정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거래 정지구역, 그렇게 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래의 아파트 자원이 될 빌라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린 문정부 때 겪었던 똑같은 벼락거지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로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거래는 없어요. 거래는 줄었어요, 확실히. 근데 가격이 줄어야죠. 가격은 줄지 않았어요. 상승폭은 낮아졌죠. 지금 일단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는 부동산 심리지수 자체가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지수입니다. 이게 원래 앞에 있는 내용과 맞물려가지고 큰 요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규제들 또한 다 뭘 한 거죠? 수요를 그냥 억제한 거지 누른 거잖아요. 누른 거는 언제든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경험했죠? 문정부 때 경험했잖아요. 이재명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가 유사한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언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선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성이 폭발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뭐예요? 현금 흐름이죠. 경제가 마비가 왔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동성이 폭발까지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이 폭발했을 때 그 돈이 지금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때 그 돈 시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실물 자산들이 가치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다 신청하셨죠? 돈 풀렸잖아요. 또 풀렸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1년 반 지났을 때 공급 부족이 맞다. 3기 신도시 그래서 만들겠다. 그때 이제 막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죠? 그거 어차피 지금 해도 10년 넘게 걸린다 라고 하니까 선분양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청해라. 그래서 분위기를 좀 누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먹혔나요? 안 먹혔죠.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도의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되는 기준치에서 한 10%, 20%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바닥이죠. 이때는 공급 부족이고요. 지금은 공급 바닥입니다. 정책 신뢰도가 좀 하락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반드시 잡을 거니까 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근데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안 하는 바람에 큰 코를 다쳤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됐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요, 엄청난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정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규제가 적정하게 진짜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풍선 효과가 있었어요. 서울이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울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올랐어요. 경기도까지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방이 올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전국을 묶었어요. 세 군데 남겨놓고 결국엔 나중에 다 풀어주고 그랬는데, 뭐를 신락같이 살려준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가 사도 취득세 1.1% 내게 할게, 주택수로 안 쳐줄게, 그러는 바람에 또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어요? 1억 이하 주택으로 다 몰렸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반드시 분명한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차라리 풍선 효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2억 이하의 주택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줄게, 취득세 지방에 있는 거는 1.1%로 취득세 매겨줄게, 다주택자여도.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안쪽만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가격은 살짝 좀 키를 맞추기를 바랬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지방이 조금 이 상황의 재미를 봤을 거예요. 풍선 효과를 조금 봤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이 유튜브나 SNS가 훨씬 발달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막 지방에 가서 막 열심히 사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이후에 어떻게 좀 변하게 될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단순한 억제라고 표현하기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보로 봤을 땐 그냥 억제책일 거예요. 근원의 뿌리를 없애는 정책은 아니고 또 억제하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이제 추진하게끔 유도할 거잖아요. 그냥 유도를 하게 만들어 버리면 서울에 있는 빌라 거래가 이제 막 활발해지고 가격 막 올라가고 또 폭등하고 다른 것도 견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그런 거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 정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 정지를 발표하고 만약에 그런 완화책을 줘버리면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한 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과 부동산의 심리와 금융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물건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전 지방 찬성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지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에서도 수많은 어떤 정부 정책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요? 선진국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지 않대요.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하고 부산, 대구 이런 곳에 있는 빌라 가격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저런 규제들로 겨우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서울을 선호합니다. 얼마 전에도요, 대구, 경북 저희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분위기면은요, 아, 대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분양된 것도 이제 주시면 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방 지역에 개발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서울을 기대하고 있는 그 눈빛을 저는 느꼈어요. 아직 2억대 살 수 있는 빌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직 기회 시간에 있구나. 정말 심장 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상담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20년 전에 몇 천만 원에 샀대요. 얼마 전에 15억에 팔았대.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투자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10년 전에 사둔 거 20년 전에 무엇을 사뒀습니까? 안 늦었어요. 지금 그냥 사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원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진짜 균형 발전 했나요? 실패했죠. 그게 정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엄마들은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있어서 일자리가 옮기는 바람에 억지로 가는 사람 다 누구만 가 있어? 아빠만 가 있어요. 엄마하고 애들은 수도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그렇게 분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군데 차라리 거기 살아도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한 도시를 살려줘서 인구 분권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컴팩트 시티 시대가 진짜 올 겁니다. 일본에서 성공을 했어요. 가운데로 딱 모아가지고 밀집해가지고 교통 만들고 일자리 다 몰아놓고 학교 만들고 백화점 넣고 딱 그냥 가운데서만 살게 해줘.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외곽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안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와서 오히려 뭉쳐 사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살기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더 붐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거를 따라하는 세상이 시대가 올 거예요. 지방에 있는 재개발 물건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지방은 안 돼요. 사람들도 가고 싶은 곳이어야지 같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방은 집중된 컴팩트 시티 조성을 통한 진짜 분산, 진짜로 가고 싶어지게끔 도시를 만들면 그땐 투자해도 돼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갈 거예요. 외곽에 애매한 이런 빈집들 있죠?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위험합니다. 부동산의 양극화는 이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빌라는 뭐예요? 아파트로 바뀔 자원이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투자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2억대, 3억대 살 수 있으니까 고마워하는, 감사해야 하는 그런 물건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극화를 기대 가능한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또 강한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규제 상황 가운데서도 서울의 가치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랑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또 상담할 때 얘기 많이 듣거든요. 월세로 사세요. 지방에. 투자는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아직 많이 안 오른 빌라촌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성공했던 컴팩트 도시 우리도 따라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물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단타만 하자는 얘기예요. 아직 서울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투자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웹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